70대. 그 나이에도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을까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집 거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아내를 여자로 느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손끝,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금지된 감정.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당신이라면 이 불꽃을 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제 이름은 박도현입니다. 올해로 70을 넘긴 평범한 은퇴 교사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제 발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지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30년 넘게 같은 마을에서 지내온 친구 김정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때로는 며칠씩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죠. 도현아,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정수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윤경이도 저를 친형제처럼 대해주었죠. 60대 후반의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전형적인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경희를 그저 친구의 아내로만 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잔인합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름이 시작되던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런 위험한 길로 빠져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늦은 오후 평소처럼 정순의 집에 들렀을 때였죠. 어머, 도현 씨 오셨구나. 자, 한 잔 드릴게요. 경희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과 그녀의 손이 찻잔을 주고받으며 스쳤는데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이게 뭐지?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겨우 70을 넘긴 늙은 남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그녀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30년 우정을 이어온 친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 이후로 며칠간은 정순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경희를 다시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안 와? 경희가 궁금해하더라. 경희가 나를 궁금해했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기뻤어요. 바쁜 일이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텃밭일 말고는 별다른 할 일도 없는 제가 무슨 바쁜 일이 있겠어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는 꼭 와. 경희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다. 정수의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순수한 호의를 계속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녁 무렵 마음을 다잡고 정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경희를 다시 본 순간 제 마음속 다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 도현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요? 아름답다고? 60대 후반의 아주머니를?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의 아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여자로 보기 시작한 걸까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도현 씨 좋아하시잖아요. 경희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경희 씨. 뭐려. 가족 같은 사이인데. 가족 같은 사이.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여야 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까요? 식사 내내 정수는 마을 이야기로 떠들어댔지만 저는 경희의 모든 행동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가 물을 따를 때, 반찬을 덜어줄 때, 심지어 웃을 때조차 모든 게 달리 보였어요. 특히 그녀가 웃을 때 보이는 주름진 눈가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제 자신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지된 감정의 첫 번째 문이 열린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이런 모습에 제가 어떻게 60대 후반의 여인에게 설렘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요? 정신 차려, 박도현. 넌 이미 70이 넘은 늙은이야. 스스로에게 타박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저는 그 누구도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제게서 사라진 줄 알았죠.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진 남자에게 그런 감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희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강물이 봄날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제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분석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경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정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야, 너 요즘 이상하다. 뭔 일 있어?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이라 제 변화를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아내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안 좋으면 더욱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 정수의 제안에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경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쉬고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희도 내가 걱정된다고 하던데.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끼니는 챙겨 먹고 있어? 경희가 나를 걱정한다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정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희까지 제게 관심을 보여준다니. 그럼 가끔씩 들를게.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경희를 보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순의 집을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러 가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경희를 보기 위해서였죠. 매번 갈 때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도 내어주고 간식도 준비해주고 때로는 제 건강을 걱정하며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어요. 도현 씨, 혼자 계시니까 영양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오셔서 같이 식사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무더웠어요. 저녁이 되어도 바람 한 점 없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정순의 집 마당에서 우리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 맛에 여름을 나는 거지. 정수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친구라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취해가고 있었죠. 자네도 많이 마시네. 제가 말하자 정수가 해에 웃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말이야. 술이라도 마셔야 잠들 수 있어. 몸은 괜찮아? 나이가 나이인데 뭐.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곳이야. 우리는 나이 든 남자들이 의뢰하는 건강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의자에 기댄 채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경희가 정수를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완전히 골아떨어진 상태였죠. 그냥 두세요. 시원한 바깥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경희가 담요를 가져와 정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정이 느껴졌죠. 고생 많으시네요. 뭐려, 부부인데. 경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정수의 아내였고 저는 그저 친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도 들어가야겠네요. 일어서려는데 경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혼자 있으니 좀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60대 후반이 되어도 여자는 여자인가 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니. 그럼 조금만 더 있을게요. 우리는 정수가 잠든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름밤 벌레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죠. 도현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경희가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외롭죠. 많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외로워요. 경희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외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수가 있잖아요. 있어도 외로운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녀의 눈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게 어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가는 느낌. 저는 아내가 떠난 후 줄곧 혼자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외로움에도. 적응이라. 경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그때 경희의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앗!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몸의 온기가 제 가슴에 닿았어요. 은은한 비누 냄새와 함께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희는 제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어요. 나도 너무 외로웠어요. 경희의 속삭임이 여름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의 일은 꿈 같았습니다. 정수를 밤까지 부축하는 길 우리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현관 앞에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우리 모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정순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어요. 경희를 다시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은 작았고 우연한 만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매년 여름이면 열리는 작은 축제였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정수와 경희도 참석했어요. 저는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작은 마을에서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도현아, 이리 와서 앉아. 정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 옆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경희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이 들어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정수도 평소보다 많이 취했습니다. 야, 도현아. 너 요즘 좀 이상해. 뭔 고민이라도 있어?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그래? 그럼 됐다.
우리 친구들끼리 무슨 비밀이 있겠어? 친구의 순수한 신뢰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정수는 저를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잔치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많이 취해서 저와 경희가 좌우에서 부축해야 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정수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경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 반 안쓰러움 반. 집에 도착해 정수를 침대에 뉘었습니다. 곧바로 깊게 잠들어 버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경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자주 이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경희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외로움 말이에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일어서려는데 경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의 코 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지난번에 실례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그날 밤 그녀를 품에 안았던 일을 말하는 거였죠.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그래도 부적절했죠. 죄송합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경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고백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경희 씨,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경희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도현 씨, 저도 외로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정수의 친구였고 경희는 친구의 아내였죠.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눈맞춤이 이제는 뜨거운 전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손이 스칠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30년 우정을 쌓아온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경희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더욱 위험한 건 정수였어요. 30년을 함께한 친구라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야, 도현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어느 날 정수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별 다른 변화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좋은 일이라. 만약 정수가 그 좋은 일의 정체를 안다면 어떨까요? 친구의 순수한 관심이 더욱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희와의 만남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정수가 있을 때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혼자 있을 때만 진심을 나누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수가 마을회관에 볼 일이 있어 나간 사이 저는 경희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그녀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경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죠. 다녀왔어.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벌써 왔네요. 일 다 보셨어요? 경희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응, 금방 끝났어. 정수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도현이가 와 있구나. 좋았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까? 좋은 생각이네. 겉으로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정수가 5분만 일찍 왔다면,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저녁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정수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셋이서 지내니까 좋네. 도현이도 혼자 있지 말고 아예 여기서 살아. 정수의 제안에 경희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왜? 방도 하나 남아 있고 혼자 사니까 걱정되잖아. 고맙긴 하지만 경희야, 너도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정수가 경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는 도현 씨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적인 답변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들킬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고맙긴 하지만 아직은 혼자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거든요.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도현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무슨 소문요? 도현 씨가 정수 씨네 집을 너무 자주 드나든다는. 그리고 경희 씨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들킬 게 들키고 만 거였어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아직은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현 씨도 조심하세요. 괜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친절한 조언이었지만 제게는 천둥벼락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문이 정수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하지만 경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정수네 집에 들렀는데 정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에 잠긴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실 뿐이었죠. 여보, 술 그만 마세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때 정수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도현아. 어? 너 정말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럼 나한테 숨기는 게 없어?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수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래. 숨길 게 없지.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의심의 기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경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자꾸 저한테 도현 씨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고. 역시 정수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럼 당분간 오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경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안 와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경희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거든요. 조금만 참아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수가 직접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야, 요즘 왜 안 와?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뭐가 있어? 너 은퇴했잖아. 정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의심하고 있었죠. 텃밭 일도 있고. 도현아, 정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30년 친구 맞지? 그럼 그럼 솔직하게 말해줘. 드디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뭘 말이야? 너, 우리 경희를 어떻게 생각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여러분,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마지막 결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 우리 경희를 어떻게 생각해? 정수의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왜? 그런 걸 물어? 대답해줘. 솔직하게.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역시. 그랬구나. 정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언제부터였어? 몇 달 전부터. 하지만 정수야 나는. 그만해. 정수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묻지 않겠다. 묻고 싶지도 않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정수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경희의 표정이 달라졌거든. 너를 볼 때 여자의 눈빛으로 보더라. 그럼 왜 지금까지? 뭘 어쩌겠어? 70 넘어서 친구를 잃고 아내도 잃을 순 없잖아. 정수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야. 그때 경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경희야. 정수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어요. 너도 선택해야겠다. 선택이요? 나와 도현 중에. 경희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보, 저는 억지로 붙잡고 싶지는 않아. 30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수의 말에 경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그때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야,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경희 씨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둘 다 잘못했어. 정수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죄는 아니잖아.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70이 넘어서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게 죄야? 나도 부러워. 정수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경희를 여자로 봤을까? 가족이 되어버린 지 오래야. 하지만 너희는 아직도 떨릴 수 있잖아. 정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정수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뭘? 정말 사랑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모든 걸 결정짓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정수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
뭐라고? 둘 다 여기서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저와 경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30년 우정도 30년 결혼 생활도 모든 걸 뒤로 한 채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정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70이 넘어서 찾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도덕 사이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